맞아. 이거 그 양자역학에서 그 원자력에서 전자가 정상파 형태인데 선생님 술 말고 복권 대신하는 건데 매일매일 뭐라 그러고? 복권을 선생님 하면은 언젠가 당첨되지 않을까요? 복권은 선생님이 당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복권 되셔도 술 먹을 지금 쌤이 기만했어요. 기만하기 그랬는데 시우야, 맞는 말 같은데. 시우야, 네? 너는 나를 술꾼으로 알고 있니? 정확히 아니 그래도 술 드실 것 같은데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도 좋을 것 같고 차도 있을 것 같고 오 칭찬한다. 아, 집도 다 술로 바꿔 먹고 차도 다 술로 바꿔 먹었어. 됐지? 정확했네. 아 그러면 집 지금 대여 중이신 거예요? 아니, 호텔. 천막 치고 살잖아. 아니야 그 물리스톤 집 그거야 그 여태까지 먹은 소주병을 먹었어. 저 때까지 이게 야, 반갑겠다. 맥주병도 좀 있고 양주병도 좀 있어 이 새끼야. 오 와인은 있어요? 근데 와인은 선생님이 안 먹어. 왜요? 저는 와인인 줄 알았어요. 쌤 메탄올은요? 먹어야 안 먹어요. 정말 너무 기지하다. 뭐 알아야 돼. 메탄올을 먹으면 폼 알데하드로 보내서 메탄올 자체가 도움 되지 않아? 메탄올 자체가 좋은 메탄을 먹으면 소화 간에서 폼 알고 보면 뽕 말. 네. 잘못해서 메탄올 먹었을 때 치료법이 뭔지 알아요? 그냥 빨리. 맞아요. 에탄올을 먹어요. 네, 맞죠? 순도가 높은 에탄올을 마십니다. 알코올류는요, 우리 위에서만 흡수하고 있거든. 위 내려가면 소장부터는 흡수하질 않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니네 이제 학교 가서 술 막 선배들이 막 쑤셔 넣어갖고 엄청나게 먹어봐. 대학교 때 바보 새끼야.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응가할 때 응가에서 술 냄새 난다. 그걸 쥐짜면 다시 소주가 나와. 그걸 왜 지었자요? 근데 메탄올을 먹게 되면요, 독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순도 높은 에탄올을 먹었을 때 에탄올을 흡수하는 동안에 메탄올은 흡수하지 않아. 그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주르륵 내려가서 몸에 해를 덜 줍니다. 실제로 재작년인가 아랍 국가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거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란 아니면 이라크야. 근데 동네 애들이 이슬람에서는 율법상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동네 애들이 술을 어디서 한 놈이 사다가 동네 사람 모아놓고 술 먹자 그래갖고 먹은 거야. 그리고 7명인가 8명이 술 먹었어. 젊은 애들이 먹었는데 얘가 사온 게 밀주인데 몰래 담그는 술인데 메탄올인 거야. 그래갖고 메탄올 중독으로 나머지가 다 죽고 한 명이 살았는데 이 한 명이 부모가 얘를 차에 태우고 병원이란 병원 다 데려다니는 거야. 그 메탄올의 해법이 에탄올 먹이는 거지. 근데 이슬람 율법상 술 먹이면 안 돼. 그래갖고 다 치료 거부를 한 거야. 처벌받거든. 이슬람 율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 이하,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똑같은 법이 있고 또 이슬람 율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일반적인 사회법도 지켜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치료를 안 한 거야. 근데 어느 대학병원에 양심 있는 의사가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지. 그래갖고 에탄올을 먹인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기억에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태형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태양이 뭐예요? 두드려 패는 거. 막대기를 갖고 얇은 막대기 갖고 등짝을 옷 벗겨놓고 때리는 거야. 딱 피나. 뒤져. 기절하면 다음날 새로 때려. 아니면 상처가 너무 크면 다 치료해 준 다음에 새로 때려. 그걸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소리에 대해서 가청 주파수까지 한번 이야기해 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정상적인 악기들을 보기 위해서 정상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 그림 그려드렸었니? 아니요. 정상파는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야. 뭐요? 스탠딩. 스탠딩 웨이브 무슨 뜻이지? 스탠딩? 멈춰 있는 파동이다. 그래서 정지파라고도 해요. 오케이? 정지파라고도 해. 이제 왜 정상파? 내가 에어컨 키는데 누가 자꾸 끄지? 더 춥니? 네. 좀안 추워요. 공기 공기가 답답하잖아. 아, 추워요. 그러면 그 온도를 24도까지 올려주세요. 냄새나 에어컨은. 추워서. 지금 에어컨은 23도 넘어가면 냄새나. 지금 20 추워. 지금 24도 안 했어. 자,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29도인데 지금. 옷을 입어. 거기 있잖아요. 입은 게 아니라 걸쳤잖아. 제가 뺏어먹기. 자, 정상파의 정의를 내려보자. 정상파라는 것은 자, 진폭과 사실은 진폭은 달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선 진폭도 포함시킬게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진폭과 진동수 그리고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진행하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하다가 중첩되어서 생긴 파동이다. 이것을 정상파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파인데 이 정상파의 모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반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파동의 반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사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반사가 있는데 첫 번째 반사는 고정단 반사야. 고정단 반사는 영어로 fixed end야. 무슨 뜻이지? 고정된 방사요. 고정된 끝에서의 반사란 뜻이야. 오케이? 고정된 끝부분에 대한 단자가 끝단자거든. 그 끝부분이 고정된 부분에 대한 반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전달될 때 발사되는 거야. 소화돼. 야, 새로운 말이 무지 많다, 그지? 소한 매질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이야. 자, 밀한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의 속력이 느리는 거. 그렇지. 반대겠지.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야. 이것을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 자, 이 반사가 고정단 반사는 항상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하다가 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모습이 바로 뭐야? 고정단 반사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펄스를 이용해서, 펄스라는 게 뭐지? 매질에 한 번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이야. 왜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 사람 심장 연결해놓고 쭉 띠꾹 쭉 띠꾹 쭉 띠꾹, 이게 펄스야. 그러다가 우명하셨습니다. 삐. 응? 자, 그래서 펄스 모양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벽에 줄이 고정돼 있었대. 자, 이때 펄스가 이렇게 온 거야. 이때 진행하는 앞에 쪽의 모습은, 진행하면 좀 이따 이런 모습이 되겠지. 앞부분은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매질이 여기는 내려가는 매질의 운동을 갖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얘가 벽에 도달했어요. 이 점에 도달했어. 자, 앞부분에 매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매질이 누구야? 벽이네. 벽을 얘가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반작용이 나타나겠지. 반작용으로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오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진동수가 딱 만들어졌어. 여기 진동을. 누구 승우한테 패줄래? 개인은 아니 쉬우니까. 근데 막 바람 소리도 맞아 떨어지면 다리도 무너지고 그 유리창도 깨지고. 그건 공진이란 현상이지. 지금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승우야, 어디서 주워 드는 건 많은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응? 항상 그래. 막 대충 알아. 정확히 찾아갖고 이거야 삑 집어갖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또 쌤은 허점을 찾는 선생님의 허점을 찾는다고? 선생님 허점은 배밖에 없는데? 술. 더 하기 때문에. 술 먹어도 선생님 실수한 적은 없어. 허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력이 센 거야. 운전도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술 먹고 실수를 안 해. 철칙이야, 철칙. 자, 실수를 한 적은 있지. 근데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해. 자, 뭐라고? 어떤 실수 있어요? 뭐 집을 못 찾는다던가. 바닥에서 자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바닥에 집을 못 찾는 이유가 있었어. 너무 늦게까지 먹다 보니까 해가 떴어. 해 뜨니까 분위기가 낯설잖아. 맨날 캄캄할 때 들어가다가 환할 때 들어가니까 우리 집이 어디지? 동이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찾아갈게? 경찰. 집에다 전화해서 찾았어. 우리 집 몇 동이지? 아, 맞다. 자, 집에서 전화 안 받았으면은 아마 집 못 찾았을 거야. 찜질방 갔겠지 그럼? 찜질방 술 먹었잖아. 안 봤잖아요. 선생님은 먹어도 술 먹은 게 티가 별로 안 나갖고 받아. 지금도 먹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은 진짜 골 때린 경우 목욕탕에서 2번 있다. 한 번은 전날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갖고 학원에 출근하기 전에 오후에 찜질방에 갔지. 땀을 빼면은 몸속에 돌아다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빠져나오거든. 그럼 숙취가 안 생기잖아. 대신에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 물을 충분히 먹고 이제 땀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낮에 가면은 찜질방 가면은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무지 많이 온단 말이야. 그 찜질방에서 가장 뜨거운 데 앉아 있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아줌마들이 들어오더니 무슨 냄새야? 다 나가는 거야. 무슨 냄새게? 술 냄새. 뜨거워가지고 막 손대. 다 빠진 거야 이제. 그래갖고 샤워 딱 하고 나오면 캡이지.
두 번째, 수업을 아침에 7시 30분부터 해야 되는데 술을 아침이요? 6시 한 30분까지 먹었나 봐. 아침이 7시간이요? 아니, 옛날에 과학고 형들은 이렇게 심할 때 4시에 수업하는 애들도 있어. 새벽. 어떡해요? 깨어나겠네. 아이들 시간 안 맞고 그때는 없을 때. 시간 제한 없을 때. 아이들 시간 안 맞고 내 시간이 안 맞잖아. 그래서 막 맞추다 보니까 4시 콜 4시. 그리고 4시에 수업을 했다고. 잠은 안 자면 되는데 근데 잘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날 수업을 하고 안 자고 밥 먹고서는 수업 갔다가 6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출근하지. 근데 재밌겠다. 6시 반에까지 술 먹은 거야. 괜찮은 사람 집에 못 가잖아. 그래갖고 학원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었거든. 찜질할 시간도 안 되잖아. 목욕탕 가서 그 목욕탕을 선호하는 이유는 열탕이 있는데 수도꼭지를 내 맘대로 틀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뜨거운 물 왕창 틀어놓고 이제 그 안에 앉아 있었지. 그럼 30분 앉아 있으니까 술이 다 빠졌어. 몸이 이제 개운해졌잖아. 그래갖고 샤워하고서는 이제 보통 이제 루틴이 샤워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하고 컵라면 하나 사갖고 가서 먹고 하루 일과 시작하면 돼. 근데 한참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사람 안 다니거든. 생각해봐. 일요일날 아침에 누가 6시 30분에 목욕탕 오겠니? 그것도 주변에 아파트가 좀 거리가 있어갖고 주로 사무실 위주로 돼 있는데, 그래갖고 그냥 샤워 막 하는데 어떤 남자가 둘이서 술 처먹고 들어왔더라. 그 시간까지 먹은 애들이야. 나보다 1시간 더. 오더니 갑자기 야, 샤워도 안 하고 물 들어가는 거야. 나쁜 사람이지. 들어갈 땐 샤워하고 들어가야 돼. 응? 근데 샤워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내가 나온 그 열탕으로 딱 들어가. 그러더니 야, 오늘 이벤트 탕인가 봐. 그랬고 뭔 소린가 들었어. 아, 그 찜질방에는, 그 목욕탕에는 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벤트 탕이야. 그날 넣어주는 게 틀려. 가장 많이 넣어주는 게 쌍화탕을 넣어줘. 그럼 쌍화탕 향이 나. 그래갖고 그거를 약탕이라고 하나 뭐 해갖고 해. 근데 갑자기 걔들이 그런 거야. 거기는 이벤트 탕이 아니야 원래. 딱 들어가더니 야, 오늘은 정종탕인가 봐. 정기는 왜요? 정종? 아, 제사 지낼 때 쓰는 술. 선생님 몸에서 술이 빠져나갔잖아. 어? 보통 뭐 그때만 거의 10병 정도 먹을 때니까 10병에 해당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빠져나간 거잖아. 와. 10병은 아니더라도 뭐 30-40%는 빠져나갔을 거야. 그럼 아마 몰농도가 0.01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응?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지. 그래갖고 잽싸게 샤워하고 나왔어. 거기 관리 아저씨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정종탕이에요? 하기 전에. 응? 잽싸게 나왔지. 정종탕이라고 좋아하던데 내가 다 먹고 뺀 건데. 준모. 자, 그러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자,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 거꾸로 나오게 돼.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고종단 반사후의 반사판은 위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위상이 자 180도 또는 파이 반전된다라고 쓰면 안 돼. 전도됐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진폭 위에 있다 밑에 갔다라고 해서 위상이 이렇게 변한 건 아니야.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연속파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게. 또는 2분의 람다. 파장이 변한 게 아니고 위상이 변했다는 얘기야. 그걸 좀 이따가 연속파를 보면 이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변화된다라고 얘기해. 이걸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라고 해. 자, 이 고정단 반사에 대해서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 이번엔 저 둘이 움직이고 고리가 달렸어. 자연 아닌가? 움직이고. 자유어. 그래서 얘는 프리핸드라고 해. 프리핸드. 친구 아니야? 프리핸드 친구 아니야? 그거 스펠링이 다른데요? 스펠링이 너무 다른데. 뭘 달라? 하나밖에 안 달라. 이 없애버리고 아이만 붙이면 되는데. 프렌드. 아니. 자, 아니. 프렌드. 이를 두 개나 없애죠. 아니. 엄지다 아니. 이를 두 개나 엄지다 없애죠. 엄지. 그럼 앞니 2개 빠져도 뭐 이쁘잖아. 뭐야? 뭐가요? 자, 그러니까 이가 두 개 빠지는 이쁘. 쌤 생각해봐요. 어릴 막 쌤이 작은데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앞니 두 개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앞니 두개 빠지면 이거 어떻게? 누가? 어른이 쌤이 덜 맞았어요. 어. 여자친구가 하나가 없는가 앞니 두 개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해주면 되지. 오 임플란트 해준 남자 라미네이트 하잖아요. 라미네트는 이빨 있어야 하지. 아 임플란트. 자, 이쪽에 이제 손가락으로 춤추는 거야. 귀엽다 이거 뭐야? 거미가니까 귀여워. 거미랑 귀엽지. 맞아 거미가니까 귀여워. 자, 이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어. 세수하고 와. 준모야, 세수하고 와. 화학 시간 생명 시간 다 줘. 자, 물리 시간까지, 클리닉 시간까지. 자, 이때 얘가 들어와서 얘를 들어주려고 해. 둘 더. 자, 얘는 들어주려고 하면 그냥 얘 그냥 슝 하고 올라가 버리지. 왜? 여기가 프리핸드니까. 오케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얘 들썩거리면서 움직여. 그러다가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보자. 원래는 이렇게 왔었어야 돼. 그때 들어간 녀석과 나오는 녀석이 두 개가 모양이 겹쳐져. 그럼 눈으로 볼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원래는 두 배의 모양이 되는 거야. 어쩌고. 반이 들어가고 반이 나오는 게 겹쳐진 거야. 그러니까 그 중복간 아니고. 자, 그 그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오는 모습은 이렇게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나오게 돼. 얘는 위상의 변화가 없다. 얘를 연속파로 알아봐야지 위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 오케이? 연속파를 이용해서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그리는 요령을 보자. 이거는 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보기로 하자. 오케이? 연속파 뭐냐고? 파가 사인 또는 코사인 파야. 사인 또는 코사인 파. 지난번에 진행하는 조합파 얘기했잖아. 응? 기억이 없는데? A 곱하기 사인 KS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정말 어려운 풀어주면 준모 요즘 너 물리 공부하기 어렵지?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원래 어렸어요. 물리 제일 어렸어요. 제일 재밌지. 네? 제일 재밌지. 제일 싫어. 완전 화기 제일 재밌어. 시우도 요즘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 아니 저 물리가 제일 재밌죠. 아이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사실은 물리가 원래 처음 할 때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요. 점점 재미가 아니고 너는 첫 시간만 재밌고 그다음부터 재미없어야 하더라고. 나도 물리가 물리가 지루해요. 하도 반격이냐 하도 맞다. 그러니까 그때 재밌어. 너무 안돼 너무 어려웠어. 재혁아, 그게 너무 어려웠어. 애들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우리 재혁이가 실제로 여기서 가장 힘들어 하는데
근데 물리 공부 실제로 어느 한 순간에 어떤 모먼트가 필요해. 어떤 순간이 필요해. 어떤 순간? 이거를 진짜 극복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연태까지 아이들 가르칠 때 물리가 어려하다 그걸 극복하는 순간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물리 시험하나? 숙제를 주잖아. 네? 숙제를 주잖아. 근데 가끔가다 선생님이 이거 집에서 하나 해볼래? 하고 주는 숙제들이 가끔 있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썩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을 해갖고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얘를 풀어낸 거야. 그 순간에 풀리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저것도 해볼까? 하고 비슷한 걸 또 문제 찾아갖고 풀이해보는 경우들이 있어. 역시나 풀리네? 이게 시작이야. 이걸 선생님은 옛날 선배들한테 이거를 문제풀이의 기쁨이라고 알려줬어. 문제를 풀었더니 하나를 해결하니까 기쁨이 하늘 끝을 찌르잖아. 그게 계기가 돼갖고 또 다른 문제를 찾고 찾다 보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쌤은 그거 언제 드셨어요? 선생님은 물리에 대해서 트인 게 대학원 때 트였어. 나한번 시험할게. 오케이. 아니 근데 왜 대학원 때 트였는지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아예 공부를 안 했어. 예전에 들었잖아. 그래서 물리는 이거는 공부하려고 물리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갖고 물리 공부는 안 했어.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때는 생물화학이 너무 좋아갖고 다른 거 재미가 없는 거야. 원래 생물하고 화학 좋아하는 사람이 물리 잘 못하거든. 그러지 말라고. 왜 손들었어? 생물과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리 못한다는 말. 근데 이제 보통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리를 좋아하게 돼. 말도 과학에서 안 되는 소리. 잘하나?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물리 공부 잘하는 방법에 처음에 찾았던 거에 그게 있었거든. 물리는 수학과 연계된 예역기들이 많아서 수학 공부를 착실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를 뽑아주려고 보니까 지워지고 다시 검색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야. 수학 능력 향상하기. 수학적 그래갖고 이런 요령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꾸 쌓고 쌓다 보면은 진짜 물리가 쉬워지고 재밌어져. 그래서 선생님은 그 물리에 대해서 이게 물리야? 라고 생각한 게 대학원 때야. 그 이유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니까 물리학과 가니까 물리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거는 이해도 안 되는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하네. 이해 안 돼. 근데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왜요? 그래갖고 물리를 통으로 다 외웠어. 그때 진짜 무식하게 외웠다. 그냥 수업한 모든 내용을 다 외웠어. 외울 때 하는 방법 어떻게? 쓰면서 외우는 거. 내가 처음부터 배운 때까지 매일 썼어. 근데 공부량이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다가 아주 기쁘게 군대를 갔다 왔지. 안 외워도 되잖아 그 기간 동안. 군대 갔다 왔는데 다 까먹었어. 당연하지. 사람 기억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다 까먹어버린 거야. 다시 이걸 또 외울 생각하니까 하늘이 아마득해.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복학 준비하면서 이제 전공책들을 보는 거야. 다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했는지. 그래갖고 그때 고민에 빠졌지. 한 3주 정도, 2주, 3주 고민했던 것 같아. 나는 왜 물리를 못할까? 참고로 선생님은 대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 외워서. 나는 왜 물리를 못할까? 고민에 빠졌어. 그 고민 해결법이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느끼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 의식을 느꼈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지? 뭐예요? 하고 이제 해결법을 찾고. 가설의 설정. 넌 문제 의식. 나는 왜 물리를 못할까? 가설의 설정.
내가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대학교 다닐 때 수학을 통째로 새로 공부했어.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 이제 전공도 준비해야 되니까 40일 동안 대학 수학책이 있거든. 그 대학 수학책이 약 1400 몇십 쪽 해갖고 1500 정도 돼. 그거를 40단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 40일 동안 책에 있는 문제 하나도 안 풀고 내용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정리해갖고 노트를 만들었지.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수학 공부하니까 가능하더라. 아마 그때 선생님이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수학이 쉬워지잖아. 뭐 대학에서 사용하는 적분 따위 암산했잖아 다. 어느 정도로 적분을 많이 했냐면 학교 내에서 막 지나가다가 교수 연구실 옆쪽으로 지나가면 특정 교수님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교수님이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그래갖고 어느 정도 했냐면 교수님들이 이 풀이 물어볼 정도로 한번 이거 풀어봐. 풀이 과정이 교수님들도 못 찾고 뭐만 하는 거, 결과만 아는 경우들. 그래갖고 시킨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수학을 했다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느낀 게 잘 풀려. 왜? 도입식만 외우면 되잖아. 이 문제는 이 식으로부터 출발해.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통으로 풀이 과정 안 외워도 되고. 손가락이 알아서 풀어주니까. 적분을 어느 정도 했냐면 머리로 안 했어. 손가락이 했어. 얼마나 많이 풀어봤게. 적분 머리로 안 해. 손가락이 해. 그걸 괴물이라고. 그냥 자율신경이야. 그냥 적분하는 게. 그 정도로 했어. 그러다가 회사 생활 잠깐 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왔는데 이런 지금 대학원 갔어요. 선생님이 만난 교수님 중에 운명적인 교수님이 있어. 그분을 만나갖고 선생님이 물리에 참 맛을 한 것 같아. 새로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자기 밑에 대학원생이 없어서 TA 하는 조교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다른 교수한테 빌렸는데 선생님 지도 교수가 나를 빌려줬어. 우리 방에서 가장 쓸모가 없었나 봐. 나를 빌려줬어. 그리고 이 교수님이 TA를 하는데 TA는 과목 대상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학 물리학, 일반 물리학을 이제 TA 해주는 건데 이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셔. 풀이 5개씩. 숙제 연습 문제 약 10개, 그 교수님 문제 5개. 근데 문제는 풀이 방법을 5가지를 찾아갖고 오래. 돌아버려. 왜 돌아버리지? 2개, 3개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나와. 4개, 5개. 쥐어짜면 애들 TA 3시간 수업하는 거를 위해서 내 소비하는 시간이 일주일 7일 동안에 4일을 소비해. 그 4번째, 5번째 방법 때문에 머리 돌아버리는 거야. 결국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야. 학생들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생각이 같겠니? 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너는 5가지 이상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의 모든 답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줄 거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머리 구조가 바뀌더라고. 많이 생각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 근데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바뀌었어. 애들한테 생각을 강요하니까 생각을 못 하더라고. 나와 같은 똑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못 느끼나 봐. 그래갖고 생각들을 안 해. 그냥 대충 풀어.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강제할 때는 외우게 하지. 외워. 타조 같지 않냐? 목이 일단 길고 다리 길고 딱 타조 아니야?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애들이 타조 구이 해 먹는 거 봤는데 타조 통구이 해 먹더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너네들도 어느 한순간에 재미난 경험을 느낄 거야. 그때부터 물리가 재밌을 텐데 그걸 느끼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접근해서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야. 포기. 근데 요즘 범위가 좀 달라지지 않았니? 많이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 물리에서? 아니 물리는 아니었지. 이제 빛이 본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 물리에서 제법 이해를 하는 모습이 보여. 그게 아니라 그냥 안 하던 거죠. 계속 빠른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어서 그래. 계산이 빠른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빨라요. 와, 그럼 인정해야 돼. 너- 진짜. 너 계산적인 놈이었구나. 얘가 얘 이달보다 기가 안 빠를 거야. 얘 이달보다 얘 이달보다 안 빠를 거야. 사람은 계산적이면 안 돼. 아니 그 다른 자. 거랑 이사는 얘가 훨씬 빨라.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게 좀 특이한 건데. 나는 잔머리 굴려서 하잖아. 얘는 계산이 좀 빨라. 빨라. 아무리 따져. 나 잔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건데. 자, 정상파 얘기 계속 봅시다. 연속파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잔머리가 항상 승리하진 않아. 노력하는 사람이 보통 승리해. 아싸. 아니 네가 노력을 했어 언제부터? 서먹다. 유명한 교수님들 보면 크게 두 부류야. 쟤는 지금 유명한 교수님들 보면 되게 두 부류인데 어떤 부류냐면 이런 부류가 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 물론 기본적인 머리도 상당하셔. 근데 노력을 하셔. 엄청나게. 어느 정도 노력하시냐면 대학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교수님이 출근을 6시에 해. 아침에. 퇴근을 12시에 해. 12시 넘어서. 12시요. 너무 열심히 했어. 공부할 게 있으니까. 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잠은 언제?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들은 머리가 또 어마무시하게 좋아. 뭐 거의 뭐 천천재?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KAIS라는 데가 있어. KIAS 키아스라는 곳이거든. 카이스트 부설연구원인데 여기가 한국고등과학원이야. 한국고등과학원인데 수학, 물리, 컴퓨터 사이언스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과가. 근데 이 학교에 입학하는 최소 학력이 있어야 입학할 거 아니야? 최소 학력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유학과 거기에 있었다는 걸로 교육받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에서 연구 겸 해갖고 학습하러 와. 근데 이 토론이 좀 특이한가 봐. 수업 진행 방식이. 근데 여기에 통계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거든. 이분을 선생님이 대학원 때 봤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대학원생이 통계물리학 전공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교수님, 제가 요즘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내가 옆에 서 있었거든. 근데 교수가 이건 답이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나가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 가서 해. 하고 담배 피우고 나중에 들어가서 저녁 때 야 했어? 그랬더니 하긴 했는데 이게요 하고 풀이를 보여줬는데 A4지에 빼곡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가지고 4장을 이 교수님이 암산한 거야. 대박 아니니? 아니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 그 방식대로 풀어야 돼. 거기에는 적분도 들어가고 미분도 들어가고 뭐 다 복잡하게 연관시켜서 그걸 전과정을 암산해 갖고 답이 이거야라고 이야기하시더라. 그래갖고 천재인데 선생님 그 좋아한다는 교수 있지 선생님이 아까 나중에 만난 그 교수님이
1년 선배거든. 이 교수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1년 선배야. 응? 나중에 박사만 딸라. 미국 유학 갔을 때만 달라.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박 교수 말이야. 천재지. 교수님이 천재 아니에요? 그때. 나는 비교도 안 되고 박 교수 천재야. 라고 얘기하죠. 대박이지. 교수들이 인정하는 천재. 그러니까 키아스 같은 데 있지. 자, 여기 고정단이 있어요. 그리는 요령을 얘기해 줄게. 고정단 반사를 그리는 요령을. 자, 여기에 입사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근데 너네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는 재능의 영역이라. 예, 그 재능이야 재능. 노력. 재능도 살짝 있어야 돼요.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지. 근데 그 정도 재능은 뭐 여기 지금 IQ 100 이하 없잖아. 100보다 낮은 사람 없잖아, IQ.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나. 범위? 안타깝다. 나안 재봤는데. 근데 IQ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나도 알고 있어. 보통 사람들의 IQ가 평균이 100이야. 100보다 넘으면 고등사고 활동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입사하는 파가 있었대요. 고정단 반사는 이렇게 그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입사한 파가 있으면 이 파의 연장선을 계속 보내줘. 간다라고 생각하고 연장선 보내줘. 계속 갈 거야 하고 연장선 보내주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뒤집어. 대칭이네. 이렇게 뒤집어. 우리 잘 써봤는데. 했니? 아니요. 어디서 했었는데. 이거를 뒤집으면 다시 얘를 이쪽 축에 대해서 뒤집어. 그럼 어떻게 나와?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거 사인 코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네.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니까. 왜요? 비교가 아닌가? 파 자체가. 자,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한번 볼게. 위상의 변화를 한번 볼게.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만약에 계속 저쪽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갔을까? 얘는 이렇게 갔을 거야. 이해해요?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갔대. 여기의 모습은 어디 모습이지? 또 쫓아갔더니 어디 모습이야? 여기 모습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에 해당할까? 2분의 파, 2분의 란다. 2분의 람다야. 어떻게 하냐? 2분의 람다. 자, 우리 이 파이라는 값이 람다에 해당하는 값이지. 네. 그러면 2분의 람다는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야? 파이. 파이. 즉 180도에 해당한다는 값이야. 노란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 아이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게 고정단 반사야. 자유단 반사를 얘기해 보자. 준모 그럼 오늘 풀로 자고 가는 거네. 그렇죠. 원래 장난이 있어야지. 자, 이번엔 자유단 반사를 보자. 자유단 반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야. 똑같이 들어갔대. 자, 이렇게 갔대. 자유단 반사도 연장선을 보내줘. 연장선 보내준 녀석을 바로 그냥 뒤집어 버려. 그냥요?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반사돼 버리지? 얘가 아래로. 이렇게 반사되겠지. 이렇게 반사돼. 네. 간다면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위상 변화가 있어 없어? 이어서 가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없어. 이거를 자유단 반사라고 해. 근데 왜 연속판 그리고 왜 폴스 그릴까요? 헷갈리게.
왜 그럴까요? 네? 왜 펄스를 그렸을까? 연속파 안 그리고? 얘는 연속파 그리면 입사하는 파동과 반사하는 파동이 합성된 모습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합성된 모습이라. 오케이? 따로따로 볼 수 없어서 따로따로 보기 위해서 펄스 쓰는 거야. 그래서 위상의 변화는 연속파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아.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갖고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방식대로 그리면 진짜 뒤집어지는지 이 방식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입사했어. 얘는 아직 반사되는 거 없지, 그지?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얘 연장선 이렇게 갔겠지, 그지? 연장선은 어떻게? 뒤집어야지. 뒤집은 녀석을 다시 뒤집지. 그러면 이렇게 된 녀석이 지금 합성된 거야, 두 개가. 모르구나. 오케이? 두 개가 합성됐어. 그럼 진폭이 합성 진폭이 여기 있을 거야. 찌그러져 이상하게 모양이 나타날 거야. 또 잠시 뒤에 보자. 얘가 더 들어갔대. 반 정도 들어온 반 조금 안 되게 들어갔다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뒤집어졌지. 뒤집어진 녀석이 다시 뒤집어져. 그래서 얘가 나오는 아이야. 반 들어가 볼까? 반 들어갔어. 연장선 가지? 뒤집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니? 그냥 0이 되지 않아? 이때 진폭이 0이 되는 거야. 또 잠시 뒤에 볼까? 잠시 뒤에 봤대. 보라색이 뜰거다.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지. 네. 이 녀석을 어떻게 했어? 뒤집었어. 또 뒤집어. 뒤집어진 녀석을 반대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밑으로 나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서 얘 나오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거꾸로 뒤집혀진 형태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지 위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진폭이 전도된 거지. 진폭의 방향이 전도됐지 위상의 변화를 이거 갖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셔갖고 그렇게 설명한 선생님들 10분 중에 3분. 0.1명. 6, 7명이 그래. 6, 7명.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자, 여기 파가 이렇게 입사됐대. 고정단 반사를 했어. 고정단 반사했대. 그러면 그 반사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 좀 전 그림 하면은 10중 8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있어. 뒤집어진 거야. 똥멍청한 녀석.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연장선 보내지. 네. 뒤집어지지. 네. 이걸 다시 뒤집으면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겹치네. 겹쳐지는 모습이 나타나. 겹치네. 아시겠죠? 이걸 또 자유단 반사해 볼까? 아닌 것만 골라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파가 자유단 반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평평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자유단 반사가 나타났대. 평평하게 될 것 같은데. 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반사파 어떻게? 파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 이건 자유단 반사야. 자유단 반사. 자, 이번에는 고정단 반사를 예를 볼까? 얘 입사파 이렇게 됐어. 그럼 저걸 이렇게 됐어. 고정단 반사는 연장선 보내지? 네. 자, 다시 뒤집지? 네. 다시 뒤집어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이게 고정단이야. 자유단은 맨 위로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묶여야 돼. 자유단.
그래서 그려봐야지 정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함부로 속단해서 그리면 큰일 나. 요거 보니까 아까 이거 자유단 모습이잖아, 그지? 얘는 고정단 모습이고, 그지? 전도되는 모습으로 본다면. 아, 네. 근데 사실은 둘 다 고정단이란 말이야. 파동의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보이게 돼. 고정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또 하나 좋은 거 있어. 이 점이 항상 어떻게 돼? 진폭이 0이어야 돼. 고정돼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지, 합성파가. 네. 그래서 이쪽이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 네. 그래서 요거 설명들 잘들 못하셔. 일반 학교 같은 경우 과학고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거의 안 하시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셔. 연속파로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그리는 요령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정상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를 얘기해 보자. 도건이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시우야, 이제 그만 까불고 이제 공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너도 공부라는 걸 좀, 물리 공부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저 졸려. 너 왜 그거라고 했냐? 지휘라고 했냐? 사실 열심히 그러니까 누구? 너? 내가 몇점 지켰어? 잠깐. 자,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야, 넌 언젠가 까불거리다 실수하거나 다치는 경우 생긴다. 절대 까불대지 말아라. 다친다고요? 선생님 후배 중에 진짜 엄청나게 까불대는 녀석이 있어. 근데 한 번은 너무 까불대 갖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이 녀석이 혼나다가 다쳤어. 왜요? 혼나다. 까불거리다 그것도. 어딜까? 그래갖고 더 혼냈어야 되는데 걔만 빼고 나머지 애들만 혼냈거든. 왜 혼났냐면 대학생들이 MT를 가잖아. MT가 뭐예요? 그때가 멤버십 트레이닝. 그냥 술 마시러 가는 소풍 가는 거. 1박 2일 소풍 가기. 몇 박인데요? 1박 2일.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 근데 갔는데 이 녀석들이 밤에 술을 처먹고 1학년 신입생 애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그 학생의 대표자 애들하고 학생 애들하고 얘들을 찾아 돌아다닌 거야. 거기 주변에 호수가 있어갖고 요즘 남이섬이라는 곳이야. 그 옆에 호수가 있어갖고 물에 빠지거나 하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술 먹었으니까 막 찾아다녔다고. 찾아다녔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니? 이놈들이 그 곁에다 세워놓은 유람선이 있어. 조그만 배. 거기 올라가갖고 배를 막 발로 굴르는 거야. 막 이렇게. 잘못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 거기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올라갔잖아. 배를 타면 무조건 구명조끼 입어야 되거든. 익사 예방. 근데 이 자식들이 올라가고 한 10명 정도가 막 동시에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발견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묶어놓은 밧줄이 풀러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면 진짜 뉴스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쫓아가갖고 다 잡아와갖고 뺑뺑이를 시켰어. 때리지 못하겠고 막 뺑뺑이. 겁나 뛰는 거. 겁내 달리게 하는 그냥 거야. 학교 지각했어? 운동장 40바퀴. 그렇지, 뭐 이런 식. 근데 이 녀석이 뺑뺑이 하다가 딴 놈이 들쳐 업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얘 왜 그래 했더니 다리를 삐었대. 어이가 없잖아. 그래갖고 넌 들어가. 딴 애들을 뺑뺑이 맞아 돌렸어. 끝내놓고 올라가서 애들 자기 하고 그 새끼 이제 술도 많이 처먹었지, 다리도 다쳤지. 그래갖고 밤새 찬물로 시푸해줬어. 참으세요. 그래갖고 시푸를 계속 해줬는데 이 자식이 그 해 겨울에
학기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는 날에 친구하고 둘이서 배낭, 그때 한참 유행하는 게 배낭 메고 전국 유람하는 거거든. 걸어서 도보 또는 자전거 타고. 그래갖고 도보를 여름이었다. 여름 방학 때였구나. 바로 다음이구나. 그래갖고 도보로 여행 간다고 갔는데 가는 것까지 얘기 들었거든. 근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딴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 큰일 났는데요. 왜? 얘 죽었어요. 얘가 왜 죽어? 갑자기 어저께 간다고 갔잖아.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야. 그 사고가 까불거리다가 어떻게 까불었냐면 이렇게 까불었어.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땅을 농사를 쉬면서 땅을 지력을 회복하는 땅들이 있어. 농사를 계속 지면은 얘가 산성화돼 갖고 작물이 잘 안 자라거든. 식물들이 잘 안 자라. 그래갖고 여기다 석회 깔아놓고 땅을 뒤집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면 다른 데서 땅 흙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더 씌운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 쉬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흙을 덮으려고 이렇게 흙을 쌓아놨나 봐. 근데 이 흙을 많이 쌓아놔갖고 제법 높이가 있었나 봐. 2, 3m, 3m, 4m. 헐, 그렇게 쌓아놓는 게 된다는 거 몰랐다. 덤프 트럭으로 부면 이렇게 쌓여. 이 정도까지 쌓여. 저 천장 높이까지는 쌓여. 근데 그냥 여행하고 가다가 더우면 그늘에서 앉아서 쉬지.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었어요? 아니. 친구애는 아래에 있었다는데 이 새끼는 야 올라가지 마, 가지 마 하는데 올라가더래. 야 내려와 했더니 아니야 여기서 쉽게 하고서는 앉아 있었는데 여기 돌이 있었나 봐. 바위 조그만 이만한 돌이 있었나 봐. 거기 앉아갖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기하면서 건들건들한 거야. 앞뒤로 건들건들. 떨어진다. 이게 흙이 덤프 트럭으로 덮어놓은 거니까 거기다 부어놓은 거니까 흙이 단단하지 않아. 푹푹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떼굴떼굴 뒤로. 그리고 돌도 떼굴떼굴 같이 와갖고 가슴 때려갖고 직사했대. 친구는 무슨 죄야? 얘 같이 갔다가 얘 엄마한테 하고 병원 신고해갖고서는 119 불러갖고서는 병원 옮겨놓고. 근데 이미 가슴이 갈비 여기 다 깨져갖고 죽었다는데 뭐. 생각해봐. 4m 높이에서 돌이 내려왔어. 마찰이 없이 내려왔다면 얼마의 속력으로 내려올까? 몇 킬로짜리예요? 어? 몇 킬로짜리? 질량 상관없잖아. 내려오는 거는.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하자. 40. 높이가 얘는 4m잖아. 루트 80이야. 루트 80이면 약 약 9m/s로 굴러 떨어졌단 말이야. 9m/s로 떨어졌는데 가슴 맞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겠지. 얘는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충격력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지. 응? 그것도 가슴 쪽 맞았으니까 여기가 다 부러졌다는 거지. 이런 친구가 하나 죽은 녀석이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학교 친구인데 걔는 이제 운동하다 만난 친구인데 이 녀석은 엄청 까불거려. 근데 요즘은 기차가 출입문이 기차가 운행 중에 안 열리지. 옛날에는 운행 중에도 막 열 수 있었거든. 그냥 없었던 것도. 근데 이 녀석도 여름방학 때구나.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야. 부산 가다가 심심하니까 기차에서 맥주를 시켜 먹었나 봐. 근데 술을 엄청 먹어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새끼들인데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야. 엄청 마려웠나 봐. 화장실 갔는데 잠겨 있었나 봐. 그럼 다른 칸 가서 싸우면 되잖아. 이 새끼 엄청 까불거리거든. 누구처럼? 기차 문을 열고 바깥쪽에 고추 내놓고 오줌을 뿌린 거야. 근데 기차가 똑바로 간다고 해도 기차는 열팽창하는 선로 때문에 중간중간 뛰어나. 그게 덜커덕 소리라고 기차도 실제 덜커덕거린단 말이야.
그게 열팽창 때문에. 그 선로를 떼놓잖아. 거기 덜커덕거리는 진동에 술 먹었으니까 꼭 잡고 싸야 되는데 잡고 싸기에는 얘도 잡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떨어졌나 봐. 근데 부산에 도착했는데 얘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올 때까지 술 처먹고 짐 챙겨갖고 나와갖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역무원한테 물어봤나 봐. 차에 남은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종점이거든. 없다고. 그래갖고 가서 역 사무실에 가갖고 혹시 사람 중간에 내려갖고 그런 사람 없냐고 한번 확인해달라고 다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나 봐. 역길이 무전하잖아. 근데 무슨 역과 무슨 역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졌는데 한번 가보라 그랬대. 그래갖고 거기 해당되는 경찰서 갔더니 이미 이제 시신 수습해갖고 영안실에 넣어놓고 사진을 보여주더래. 얘냐고. 맞다고. 그래갖고 이 새끼들도 웃긴 새끼야. 대구 좀 지나서니까 그때 완행열차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3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걸리거든. 그동안에 지들이 좀 찾았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사진도 참 얘기하면 웃을까 봐. 친구 죽었는데 바지가 반쯤 내려간 상태로 죽은 거야. 오줌 싸다가. 그래서 오줌 싸다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죽은 녀석도 있는데 까불거리다 그랬어. 항상 사람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이 중에 가장 신중한 녀석이 누구지? 도건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좀 도건이한테 좀 배워. 까불거리지 말고 실수해. 그게 생활에서도 실수할 수 있지만 공부하면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것도 줄어든 게 그 정도야? 진짜 많이 줄었는데 에이구.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그릴 거야. 기준이 되는 눈금선. 그리드. G-R-I-D. 자, 여기까지만 그려보도록 하자. 이때가 t가 0일 때야. 이쪽 벽은 고정단 반사하는 벽이야. 끝이 있어. 붙잡혀 있어. 이때 입사파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자. 노란 아이는 입사파야. 이렇게 잘 그리세요. 입사파야. 입사파인 녀석이 있다면, 자, 여기에 자, 빨간 아이로 한번 자, 반사파를 그리는데 고정단 반사하니까 연장선 보냈지. 뒤집어졌지. 그러면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똑같은 모습으로 반사파가 나타나지. 빨간 아이가 반사파야. 그러면 눈에 보일 때 이 입사파 반사파가 따로 보인다라고 했어? 합성파가 보이지? 합성파는 이렇게 보이게 돼. 맞아요. 진폭이 2배가 되는 이러한 합성파가 보이게 된다. 간섭이 일어난 거지? 자, 이번에는 4분의 t만큼 지났다고 하자. 주기의 4분의 1만큼 나타났어. 네. 자, 우리 한 주기 동안 파는 얼마큼의 거리를 이동하지? 한 주기 동안 파가 이동한 거리가 뭐야? 2 3 4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 얼마야? 람다분의 라인 당근데 이파이? 그런 거 있네. 람다만큼 이동하잖아. 파장만큼. 이렇게 하니까 자, 나왔죠. 그러면 얘는 4분의 t 동안에 4분의 주기 동안에 얼마큼 이동하지? 4분의 파장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입사파가 어디까지 갈게? 여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왔어. 그럼 반사파 모습 한번 그려볼까? 연장선 같지? 뒤집지? 다시 뒤집으면 반사파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이게 합성파가 되는 거지. 다시 4분의 t가 지났대. 그러면 2분의 t가 되겠지? 자, 노란 아이는 4분의 파장만큼 더 갔지? 2분의 람다. 그렇, 4분의 람다. 저희 전체. 자, 이렇게 갔지. 그러면 연장선 보내줬어. 다시 뒤집었어. 또 뒤집으면 반사파가 어떻게 돼? 또 겹치지. 그러면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돼버리니? 커져요. 두 개만. 2배만큼이 되지. 보강방. 네, 맞아요. 자, 한편 또다시 4분의 t만큼 지났어. 얘는 직선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여기로 갔겠지. 네. 이렇게 매끈하게 잘 그려요. 자, 너무 잘 그렸어. 선생님이 미꾸라지라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지. 피부가 매끈하시. 자, 그러면 요즘 목욕탕 못 가서 안 매끈한데? 얘는 진짜 많이 직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되지? 직선. 직선이 됐어. 여기에서 선생님 어디서 하신가 싶었더니 저기서. 아주, 그럼 이걸 합성해서 만들 줄 알았어? 자, 아주 재미난 일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걸 관찰해 보니 요 지점 한번 봐봐. 얘는 전체 움직임 동안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진폭이 항상 0이야. 이거를 뭐라고 해? 마디라고 해. 아, 영어로 노드야. 노드. 노드 있는데. 노드.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네. 여기 붙잡혀 있는 고정점이니까 마디야.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마디. 마디네. 마디. 총. 자,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그렇다면 얼마지? 한 파장.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아, 람다니까. 오케이. 정상파의 파장은 입사파, 반사파와 똑같아. 그래서 마디마디 간격이 2분의 람다가 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또 재미난 아이가 있어. 여기는 변해요. 최대 진폭을 갖고 진동하는 아이지. 네. 얘는 뭐라고? 볼. 배. 배. 볼이 아니구나. 볼록 나왔잖아. 배. 루프라고도 하는데 LOOP라고 하는데 요즘 책들은 되게 안티노드라고 해. 노드와 반대되는. 자, 여기도 역시 배야. 배배 사이 거리는 어때? 배배 사이 거리는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이다. 마디배 사이는 4분의 람다. 4분의 람다만큼이 됐지. 자, 근데 재미난 게 그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는 항상 최대 진폭이 어때? 같아. 위치마다 진폭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정상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사인 A 더하기 사인 B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학적인 해법을 한번 보죠. 여기 Y1이라는 녀석은 X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 플러스 X로 가니까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됐죠. 맞습니까? Y2라는 녀석은 그 반대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A 곱하기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라고 합시다. 네.
두 파동이 합성이 되는 거야. 합성. 자, 얘는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곱하기 더하기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야.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뭐가 된다라고 했죠? 2배의 A 곱하기 사인 2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럼 뭐가 되지? KX. 자, 얘는 kx라는 값이 됩니까? 자, 곱하기 얼마? 코사인 이거 빼기 이거야. WT. 자, 오메가 t가 돼 버리겠지. 오케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봐도 되고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위치를 기준으로 볼까?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2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k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고 이게 새로운 진폭이 되는 거야. 그 위치마다 진폭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지. 맞아? 네. 이때 k라는 값이 2분의 자, k라는 값이 얼마가 돼? 람다분의 2 파이잖아. 람다분의 2 파이야. 네. 그럼 최대 진폭을 갖는 곳은 kx가 얼마일 때야? 절대값 1일 때야. 그럼 kx라는 녀석이 절대값 1이면 얼마가 되지? 절대값 1이면 얘가 2분의 파이거나 또는 2분의 3파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m은 0, 1, 2, 3 똔똔똔. 여기서 k값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라는 값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어야지. 파이 지워졌어. 자, 그렇다면 x가 빠졌다.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n번째 x는 넘어가 버리면 4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이런 곳일 때 생긴다는 얘기야. 4분의 람다, 4분의 3람다, 4분의 5람다 이런 곳마다 뭐가 생겼지? 최대니까 배가 생긴 거지. 또 마디가 생기는 것을 이걸 0으로 하는 지점이지. 네. 이거는 배야. 마디의 경우에는 kx 람다분의 2파이께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x라는 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m이 돼버렸지. 따라서 x, m이라는 녀석은 파이 지워지니까 얼마? 2분의 람다 m이야. 2분의 람다마다 배가 생긴 거야. 아, 마디가. 얘가 마디 점이야. 또 시간에 대해서 비교하는 값이라면 특정 위치에 대해서 2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뭐가 돼? 사인 kx가 되는 거지. 특정 시간일 때 진폭을 이렇게 구하는 책들도 있어. 보통 마디비 하려면 이걸 쓰기로 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파가 정상파라고 합니다. 이거를 악기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악기에 이용하는데, 자, 악기에 이용하는 걸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악기 얘기부터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악기. 자, 악기의 종류에 이런 게 있어. 우리 악기의 종류 크게 세 종류의 악기가 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 건반악기. 근데 건반악기는 대부분 피아노는 현악기인 거 알지? 안에 피아노 줄이 막대로 때리는 거야. 아코디언 걔는 관악기야. 그 안에 공기 진동으로 시켜줘. 그럼 실로폰? 파이프 오르간도 관이 달려 있어. 관악기야. 건반이지만. 실로폰 타악기잖아. 실로폰은 설마 누르니? 악기 뭐야 그럼? 그래서 악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야. 이때 현악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악기에 대해서 이 책엔 설명할 거야. 타악기는 설명하지 않아. 타악기는 북의 면에서 나타나는 정상파 형태가 매우 복잡한데 그거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북에서의 정상파 한번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또 진동기만 있다면
초음파 진동기까지는 필요 없고 진동기만 있다면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진동기가 뭘? 응? 이렇게 진동시켜주는 떨림판들이 있어. 떨림 장치. 그걸 인천과학고 형들이 요즘은 아니고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다. 과학대제전에서 과학대제전 하지? 네. 부스 운영할 때 썼던 실험 장치야. 그래서 그거 갖고 정상파를 실험하는 과정을 준비하시면 좋은 과학 실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 응? 자, 그러면 자 현악기 얘기를 잠깐 봐야 되는데 시간 끝났다. 다음 시간부터 현악기 새로 해드릴게. 근데 건반악기가 뭐가 있어요? 건반악기, 피아노, 파이프 오르겐, 아코디언, 하악기라는 둘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후루룩 부는 거 이거 하는 거? 애들? 그것도 어코디언이라고 해? 입으로 부는 거 있잖아. 이걸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코디언 아니야? 카페? 그런 거 앞에서 이거. 그 이름 뭐였지? 그 불러서 근데 피리 멜로디언. 멜로디야. 멜로디언 아코디언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거. 관악기야. 근본.